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시너스 리더님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다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리더님들 모쪼록 정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또 아메 사업도 열정적으로 다 같이 진행하시는 모든 시너스의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업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이 교사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쳤던 교사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아메이라는 이 멋진 곳에서 또 다른 교육을 펼치면서 열심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도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예, 저도 정말 찾지 않았던 이 일이 우연찮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만약에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찾았던 일이라면 너무 반갑게 시작했을 텐데 누구나 그러하듯이 아메이 사업이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제가 20대 때부터 정말 잘 알고 지냈던 정말 제가 같이 믿고 따르고 했던 사회 선배 부부이셨고 또 너무 또 본인의 분야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아주 크게 사업을 펼치셨던 분들에게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쁜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하는 미팅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저는요, 거창한 것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런 자산소득의 개념, 제가 또 나이가 들면 저희 랜드 파트너와 함께 대안학교 하나 작게라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이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저 말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저분이 괜한 소리 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그 호기심 으로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되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또 아메이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여러분들도 그러하듯이 저도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쳤던 교사이기 때문에요. 집 학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신경 쓸 만한 여유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아메이 하면 뭐가 안 좋다더라. 이런 게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안 좋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의 본질이 딱 반드시 그러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제대로 한번 이것을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책도 많이 보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아메이 사업가들이 하시는 강의만이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어떤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신 경제학 책도 보고 하면서 이 사업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비전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이 옳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옳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알아보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결국에는 이게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성공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이 관점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소비교육,
그리고 뭐 성장교육 이런 것들을 정말 가르치는 그런 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내가 처음에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물건 속에 가려져서 물건을 팔아야 되나? 많이 세일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면 그거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내가 일조하는, 그래서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구나.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더 확고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피플, 그 피플들을 돕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오해와 편견 속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 아메이 사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본질을 알려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아메이 사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요즘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쓰신 책에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보다 사람이 먼저고 이 제품도 결국은 우리 사람의 어떤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잖아요. 그것은 요즘에 우리가 많은 언론 매체에서 뭐 ESG 많이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제품들, 이 제품을 씀으로써 우리는 작게는 환경운동을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사람이 우선인 제품이고 플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가지고는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럼 뭔가를 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만한 게 없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왜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피터 드러커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라는 장희선이라는 저 개인에게는 이러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명분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초기에 학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선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보이시는 것처럼 OECD 주요국에서 주요국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66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을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왼쪽에 보시는 지표는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용입니다. 이게 OECD 주요국 대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양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묘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60세 이상의 우리 많은 선배님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죠. 그냥 대충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빈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 경제 성장의 주역이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이가 드셨을 때 이렇게 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후의 빈곤한 문제는 우리 개인의 노력,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노령연금으로는 우리 미래에 정말 기존 생계마저도 우리가 책임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40만 원 정도, 40,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월 한 450만 원 정도의 이러한 어떤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500만 원 가까이 소득을 받는 분들도 꽤 있으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노후는 이렇게 40년, 50년 정말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하는 우리의 노후를 무엇으로 준비할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실감하고 있듯이 노동 생산성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너무 좋아졌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비해서 우리 실질 임금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더라. 우리가 요즘에 물가,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장 보러 가보면 너무너무 물가가 요즘에 상추가 금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가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은, 우리의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죠? 구조적인 이게 문제였더라. 왼쪽에 있는 표 보면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갭이 가장 큰 나라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부족한 것을 메우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제가 했던 일과는 다른 일이지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주변 분들과 함께 이걸 해나갈 수 있다라면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일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공부하는 초창기에 많이 했고요. 결국은 그걸 하기로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책을 나누면서 이렇게 미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입니다. 정말 돈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많은 책들이 요즘에는 돈과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돈이라는 것을 돈을 쫓아가면 너무 그래 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돈을 솔직하게 나 돈을 원한다. 나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것에 이제 솔직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돈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제가 보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비근로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근로소득,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소득이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소득이 나오는 비근로소득.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한 비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통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비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근로소득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처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돈의 속성이 이제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정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처럼 내가 건물을 올릴 때까지는 많이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건물이 완성됐을 때 나오는 임대소득처럼 우리가 그러한 임대소득, 자산성 소득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수입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그런 수입의 속성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갈 필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셨던 정말 유명한 현금 흐름의 4사분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도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이러한 4사분면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했던 직장에서 정말 제 나름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메이 세계에 입문하면서 제가 제 현실에 대한 점검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 E와 S 영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어떤 경제적인 추가적인 소득을 벌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노동소득이었구나. 이 노동소득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열정이나 노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는 소득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 분면에 있다. 사업가,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가 그리고 어떤 것을 투자해서 받는 투자소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저는 이쪽에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사실 관심도 없고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 영역이 아니라는 이것은 여기는 제가 지금 안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표를 보시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는데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오르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큰 투자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봤더니 강남의 아파트가요. 80년대에 2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죠. 80년대에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은 4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80년대
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아파트에 강남 아파트에 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만한 여윳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떤 걸 투자해서 고소득을 버는 분들의 영역은 또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제 현실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어떤 노동소득을 좀 벗어나서 나도 자산소득을 만들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나와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나도 좀 윤택하게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도구가 없었잖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면서 그 도구가 아메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아메이 사업을 처음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나의 현실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메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결과물도 좋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잘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현실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보시면서 스타트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플랫폼 전성시대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네트워크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죠. 예전에 아메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처음 얘기했을 때 되게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다단계라고 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네트워크 시대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그림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질 좋은 제품들, 이런 프로덕트, 많은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좋은 생필품을 쓰고자 하는 많은 컨슈머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좋은 제품을 함께 쓰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 플랫폼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제 파트너 중에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동산 사업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아파트를 보러 갈 때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그죠? 사장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가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플랫폼으로 들어가죠. 앱을 통해서 직방, 다방 들어가서 다 봅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됐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정말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뭐 AI 등장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많은 부분이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형태의 일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들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자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기존의 많은 분들이 자산이라고 선망했던 그런 자산은 내가 만들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자였던 내가 아메이 사업으로 또 다른 교육을 하면서 정말 질 좋은 생필품을 쓰고 함께 주변에 공유하면서 환경에도 좋은 소소하게는 환경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소비자 자산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이 자산에서 나는 지속적인 소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괜찮은 일 아닌가라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아메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회사를 이제 초기에 알아보면서 어차피 회사는 나의 파트너인데 파트너 관계잖아요, 저희가. 제가 뭐 회사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고 파트너 관계인데 파트너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가 원하는 광고와 유통의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이고 회사는 저에게 많은 보상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알아봤더니 다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되고 재무 상태도 너무 아주 좋은 글로벌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1959년도에 태동한 이 회사 정말 창업자가 좋은 창업가의 정신으로 보시는 이 소소한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소해 보이는 제품이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성 세제로 탄생한 세제입니다.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자신은 없었지만 이 제품을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뭉클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지금 아메이의 창업자이신 리치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메이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메이 본질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남보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첫 번째 본질.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의 본질을 잊지 말고 정말 태산 같은 자부심으로 이 사업을 정말 즐겁게 해나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띄워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케팅이 뭘까? 이 마케팅이 뭐길래 이렇게 전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워야 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아메이 계신 우리 창업자와 그의 가족들은 EBS 방송에 나왔듯이 한국에는 찾기 힘든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에는 보기 힘든 억만장자를 찾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정말 많은 훌륭한 기부의 왕들이 많으신데 이 창업자 가족도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을 기부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 정말 좋은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 기업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공부하면서 와 정말 진짜 괜찮은 회사다. 돈만을 쫓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회사라면 내가 이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게 어떨까.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회사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멋진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아메이 멋진 부사장님께서 또 SBS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죠. 제가 정말 그 방송 프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저는 요즘에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거나 제가 또 사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개인들도 ESG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지속 가능하게 우리 후손들과 함께 또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이바지하고 기업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책무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성 그리고 수직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지배구조로의 개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한국아메가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 정말 큰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돈을 쓸 때 제품을 구매할 때 ESG의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메이 비즈니스는 시대와 발맞추어서 어찌 보면 시대를 앞서서 이렇게 한국의 좋은 정말 기업으로서의 어떤 책무성을 다하면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저도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 같이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아메이 회사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아메이는 이렇게 1000여 가지 정도의 생필품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카탈로그에 실어놨습니다. 제가 오늘은 비전 설명,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좋은 제품을 내가 쓰고 주변에 나누는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 참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트리라이트, 아티스리, 그다음에 아메이홈, 그다음에 퍼스널 제품들, 국내 먹거리 제품들까지도 이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들은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쓰셔도 될 만한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마트, 저마트에서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그 생필품을 쓸 때 제가 한 번도 그 생필품을 원산지 표기를 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바빴고 그랬기 때문에 광고 보고서 브랜드 보고 브랜드가 좋으면 대기업이면 좋은 제품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 썼고요. 또 광고 모델이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 모델이 좋기 때문에 썼던 그런 소비자였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는 어떤 소비자가 됐냐면요. 내가 쓰는 제품들을 내가 공부하고 쓰는 소비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에게 스스로 배우고 쓸 수 있는 소비 문화를, 소비적인 어떤 그 교육들을 해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또 올바르게 꾸준히 진행해온 그 회사가 아메이 회사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 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회사가 1년 동안에 일으키는 매출에 있어서 35% 정도의 광고 유통으로 들어갈 돈들을 우리 소비자에게 다시 환원해준다. 소비자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낯설죠.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에 동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내셨죠. 예, 부의 미래라고. 거기에서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초기에 사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슈머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데 미래에는 이 프로슈머들 중에서 부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프로슈머 중에서 여러분 소소하게 돈을 버는 소비자들은 있지만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다 준비하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슈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을 씁니다. 이런 곳에서 아메이는 이런 생필품들을, 아메이에도 좋은 질 좋은 생필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체인지를 해보자. 이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어렵지 않죠. 아메이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뭐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바꿔 쓰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구마구 바꿔 쓰고 싶은데 우리가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어려울 뿐이지, 마트를 바꾸는 것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E마트를 가다가 이거는 특별한 그 마트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C마트를 가다가 아메이마트로 바꾸는 거 결단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마트의 제품들이 이렇게 믿을 만한 제품들이라면 또 환불 제도도 너무 좋잖아요. 썼던 것도 우리가 절반이나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샀던 돈 그대로 내주는 마트입니다. 적립률도 무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라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마트에도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체인지를 하고 내가 소소한 스토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 아메이마트를 바꿨을 때 좋은 점, 그리고 아메이 공부를 했더니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주기가 좋더라. 내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소비자 차원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해주는 아메이 소비자 교육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메이 사업으로 내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어떤 내 수입으로도 연계가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내 노후 준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더라라는 등등등등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분들과 함께 또 제품을 쓰고 보는 분들과 알아듣는 분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가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 직장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루에 8시간 직장 생활을 할 때 5시간 수업을 제가 평균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3, 4시간은 전부 다 교재 연구를 하고 또 담임 업무를 맡고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 비해서는 아메이 사업은 그거의 3분의 1도 시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소소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직장보다도 훨씬 가치롭기도 하고 수입적인 면에도 훨씬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일인데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바꿨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마트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제품은 가격 경쟁력도 완전히 있고요. 너무 좋고요. 또 품질이 완전히 좋잖아요. 글쎄요, 예전에는 싼 제품들을 많이 우리가 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조금 힘들었을 때는 전부 다 절약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왕이면 절약하고 저렴한 거 쓰고 특히 생필품에 있어서는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만 않게끔만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뭐 품질 좋은 걸 써 이러한 그 사고방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나에게 어떤 돈을 투자할 때 자기가 다 관심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미용, 어떤 분은 환경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면서 그런 가치 소비에 동참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제품들은 정말 품질 좋고 또 가치 소비가 가능한 제품들이고 적립 효과도 너무 높죠. 지금은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죠. 그렇게 보더라도 아메이마트의 적립률은 상당히 높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준비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why not?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이 마음 때문에 한 겁니다. Why not? 왜 안 하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해야 될까 이것을? 왜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Why와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부분 안 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왜 해야 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피터 드러커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일 맞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서 저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부분이 용기가 안 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생필품을 마트를 바꿔서 쓰는 것 할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제품을 나만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오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차올랐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 우리 인간들은 다 선합니다. 선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알았는데 나만 알고 얘기 안 한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보니까 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에서 25명 정도의 나처럼 이 제품을 좋아하는 아메이 어떤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소비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품만 쓰지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는 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확률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저는 제가 배웠던 것들을 나누면서 이 사업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B, C, D 3명이 저와 함께 이제 부업으로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저 포함 4명 정도의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동참을 했을 때 제 소득은 한 8, 90만 원 정도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메 사업은 이것을 반복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심플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창업자의 책 제목도 심플리 리치였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단순한 방법이 바로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 사업의 본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을 구매한 것을 바꾼다. 안 어렵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트 바꾸기를 했을 때 좋은 점을 알려준다. 안 어렵죠, 여러분. 배웠다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리고 좋은 제품을 함께 쓴다. 세 번째,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아메이마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앱을 까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만드는 방법, 반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았을 때 나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온다. 본사가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내가 찾고 주변에 소비자 권리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꾸준히 배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그다음에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주변에 알리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더니 점점 성장을 하더라고요. 자, 35%의 광고 유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는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서 분산 소비를 했던 것을 이제 집중 소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으로 그래 나도 한번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소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걸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중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마트니까요. 이거는 내 마트이기 때문에 내 마트에서 내가 내 제품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약 한 20만 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모으게 되면 3% 계산을 해서 물가 상승 화폐 가치까지 보존을 해가지고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일반 마트에 썼더라면 몇백 점 적립받고 말 것을 제가 10,000원 가까운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트 너무 좋잖아요. 이것을 내가 먼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아메를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라고 해볼게요.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님에게. 그리고 제품을 제가 소소하게 바꿔 쓰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알리고 싶은 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에게 알렸을 때 그분들이 각각 20만 포인트를 쓰게 되면 그분들은 이렇게 6,000원씩 받고 저는 알렸기 때문에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60만 포인트 6% 계산해서 AP 캐시백을 빼주고 나면 저는 24,000원, 스폰서는 이렇게 80만 포인트 계산해서 아래 모든 분들을 빼주고 나면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착순이 아니구나, 노력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를 없앤다 하더라도 내 소득은 변함이 없죠. 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주변에 알리기를 했습니다. 어느덧 1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은 소비자 회원들이 생겼고요. SP가 됐습니다. 소득은 한 2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제가 GP, PT를 거쳐서 정식 사업자가 되었고 연소득은 약 한, 여기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한 3,500 정도의 소득이 되었고요. 이게 회원 자산이 안정화가 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었을 때 이제 연봉은 5,000이 넘는 연봉 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했던 경험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분들도 저처럼 200에서 300만 원 소득이 되도록 도와주는 위치가 되었고요. 에메랄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을 6개월의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우선
1차적인 성공을 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면서 저도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매출이 성장하면 저는 본사로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처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진정한 윈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은요. 아메이 사업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자본 투자 없이 무점포로 무경험으로 남는 시간을 꾸준히 활용했을 때 이러한 연금성 자산소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너스라는 멋진 시너스에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 옆에 성공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카피를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배우면 잘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자산 만드는 일 중에서는 가장 쉽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잘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낯설고 어색했지만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꾸준히 그 길을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길이 생겼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까 제 뇌의 모든 시냅스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업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말 우리가 다 살고 싶은 멋진 삶,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툴을 만난다는 거 참 인생에서 몇 번 오기 힘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이 툴을 만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제 삶이 교사에서 사업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장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디안 주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이러이러한 나쁜 늑대야. 시기심, 질투, 슬픔, 오만, 자기 연민. 또 한 마리는 너무너무 좋은 늑대인데 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 마음에서 맨날 싸운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린 손자가 듣고 있다가 궁금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겠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명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나요? 네가 밥을 주는 놈이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메이 이 사업에서 저는 정말 늘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좀 비판의식이 강하고 이랬던 제가 아메이 이 멋진 컨텐츠 이 환경 속에서 제가 긍정적인 저로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저의 많은 부분들을 주변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소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이게 좀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면서 우리가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겠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통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전염시키면서 밝은 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또 코로나 또 재확산이 많이 되는 이 시점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모두 아메이 사업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멋지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스 가족 모든 여러분 제 부족하지만 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더님들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하나 퀴즈 내고 싶습니다. 자, ESG, 그 E와 S와 G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멋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